이제 필수 의료와 관련해서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자랑하는 서울에서 5살 정욱이가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서 80분간 10곳의 병원을 표류했습니다. 이게 희소병이 아니었고 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아이를 떠나보낼 거라고 어떤 부모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중증 응급 환자 2명 중 한 명이 골든타임을 놓칠 정도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포스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지금 해당 회에서는 의료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이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요 내용 잠깐만요. 지금 조금 더 붙이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예, 잠깐만요. 네. 지금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장표를 가졌는데 다음 시간에 또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슬라이드 쇼 어떻게 하죠? 슬라이드 지금 하려면요. 지금 아래쪽에. 예, 지금 말씀해줬던 내용은 요 부분입니다. 아, 네. 의료 전달 체계가 두 가지가 있죠. 응급 의료 전달 체계와 필수 의료 전달 체계. 네. 응급 의료 전달 체계는 자기가 중증에 맞게끔 빨리 적재적소에 병원에 갈 수 있게 있는 시스템. 네. 아픈 사람이 자기가 실려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인 거죠. 네. 필수 의료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뇌졸중 뭐 이런 부분들이 그 큰 병원 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좀 다른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내용은 뭐 환자가 많으면 병원은 망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민간 병원이 응급실에 지금 지원금 받아서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민간입니다. 태생은.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익을 외면할 수 없겠죠. 네. 병원 경영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위중증 환자가 들어와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뭐 병실로 올라가 가지고서 하는 게 병원의 수익이 많이 되겠어요? 아니면 경증 환자가 왔는데 이분이 좀 약간 자기가 건강에 문제 생겼다, 아프다. 그럼 CT, MRI 다 찍고서 집에 돌려보내는 게 더 수익이 많겠어요? 뒤에가 훨씬 더. 그렇죠. 태생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응급실이 경증 환자가 많이 나타나는 뭐 경증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응급실이 경증 환자 많다는 예, 게 이해가 안 돼요. 응급실에 보면은 대부분 돌려보내고 아무 문제 없던 환자들이 거의 80%입니다. 술 먹고 오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병원 심리적 응급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병원 다니기 어려우니 지금 당장 난 응급실 간다. 대한민국 응급실 가면 약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으니 하며 오는 그런 스스로의 응급인 거죠. 스스로의 위안. 그렇죠. 응급인 거죠. 자, 이런 응급 환자들 때문에 그분들이 80%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지 않는 이유는 민간이 태생인 것도 있고 또 돌려보냈다가 중간에 문제 생기면 병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리고 보면은 또 뭐 병원까지 사실 보면 일본은 응급실 뺑뺑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스마트폰은 응급실이 어디가 있고 없고 그러다가 지금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어떤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이걸 지금 어디 벤치마킹하러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서 이걸 썼어요. 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작동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예, 작동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예. 왜? 병원들이, 응급실들이 중환이 오는 거를 별로 거부하니까.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경증 환자로 지금 많이 와서 그것도 가라고 해도 지금 계속 안 가는 판인데 거기에 중증이 오게 되면요. 경증 환자가 지켜지게 되는 순간 또 환자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마찰하는 동안에 사실 환자 몇 명 더 볼 수 있어요. 근데 응급실 와서 난동 피게 되면요. 그거 다 의사들이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 병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지금 중환이 오는 걸 꺼리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응급실 나빠서가 아니라 그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 글 지금 너무 깨알되는데 이거 읽어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을 아시면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어느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딱 저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기가 암 환자를 받아서 치료를 했어요. 치료서 거의
거의 돌아가실 뻔 했다가 엄청 치료를 해가지고서 살려놨다가 결국은 잘 안 돼서 결국은 암 말기여서 뭐 연명 치료도 하고 호스피스도 갔다가 해서 중환실에 가서 지금 연명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의사가 만약에 이분한테 지금 가망성이 없으니 좀 다른 좀 요양병이라든지 이런 데 좀 옮겨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야 되는데 사실 안 받을 거예요.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요양병원을 가게 되면은 지금 있는 그 대학병원만큼 큰 병원만큼 좀 서비스를 못 받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서비스가 거의 무료입니다. 중증 같은 경우, 4대 중증 같은 경우는. 따라서 전체 병원비의 5%만 내도 계속 그 병원에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죠. 만약에 이분 나가게 하려고 하면은 병원이 이분하고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하든지 강제를 대한민국 의료 내든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환자들이 큰 병원들에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응급실에서 중환 환자가 들어왔어요. 환자 올릴 수가 입원시킬 수가 없죠.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딴 데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데 보내는데 딴 데도 병원들 그걸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네.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응급실에 계시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그냥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한테 어떤 럭키하지 못한 케이스가 걸리지만 않길 바라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런 게 다 엮여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분이 거기서 근에서 보이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 주요국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고, 이건 큰 대학이고, 큰 기관이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잠깐 병실을 좀 내달라. 의학적이고, 그 다음에 무슨 요양기관이든지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집으로 보내면 사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고,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의학적 판단으로 인해서 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환자에 대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이 환자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이 사람한테 끊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그다음부터 계속 병원에 있으려면 돈 많이 내야 되네.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자연히 이동되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분이 만약에 그렇게 보고서를 써서 이 환자가 이동됐어요. 자, 그럼 환자 보호자분들이 그다음부터 이 의사한테나 병원에서 소송을 걸립니다. 소송을 걸죠. 그럼 그 개인 소송은 다 의사 몫입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자기 큰 돈 버는 거 아니라면 그냥 환자 좋은 게 좋은 거라서 계속 놓고 뭐 대한민국에서 뺑뺑이 있던가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의사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말까요? 묻기가 애매한데요. 그렇죠. 묻기가 애매합니다. 근데 묻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인처럼 한 1년 연 단위로 그동안 있었던 케이스를 보고 너가 정말 열심히 일했냐 안 했냐 이건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안 하나하나에 지금 의사가 환자 봤더니 다 소송 걸려 또 이 환자 봤더니 또 소송 걸려 이 환자 소송 걸려 환자 한 명을 받을 때마다 소송의 위험성을 지금 가지고서 환자를 받겠죠. 네. 그 환자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습니다. 지금 그게 누적되니까 응급실에서 환자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학병원의 의사가 또 거기서 그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을 받을 수 있게끔 15% 정도는 병상은 내버려 두라고 해놨어요. 그럼 10에서 15%의 병상을 남겨두면 그 10에서 15% 병상은 공공병원이라면은 그 적자를 국가가 흡수내는데 민간 병원이잖아요. 그럼 그 적자분을 누가 보존을 해줘야 돼요? 민간에서 스스로 해야 되겠네요. 국가가 지원금은 나오는데 제가 그 지원금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사회적 논란이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그 10에서 15%의 그 어텐딩 비용을 국가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미한 금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민간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오랫동안 참 비워놓을 수 없으니 채워놓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경증으로 채워놔야 되겠네요. 경증을 채워놓든 뭘 채워놓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응급실에서 적체되는 환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입원도 못 시켜요. 딴 데로 보내려고 했더니 거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힘을 들었는데 필수라고 하는 거는 위중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디에 그런 빈병상이 많아야 돼요? 큰 병원에 빈병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한민국의 큰 병상 중에 지금 거의 한 7, 80%는 뭐예요? 민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들이
지금 부산에서 KTX 감기로 와도 지금 서울에서 받아주는 판인데 그 중증 그걸 할까요? 안 하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그런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면 그 의료 전달 체계거든요. 그 응급실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그 의사 자체가 그 돈이라든지 책임에서 자유로운 권한, 그 권한이 뭐예요? 공권력입니다. 거의 공권력에 준할 정도의 책임과 그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이 있으니까 분명히 평가는 받는데 그걸 환자 한 명당 매번 소송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국가가 좀 책임져 주고 1년에 한 번 네가 정말 열심히 일했니 안 했니는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면은 모를까 그 의사 개별한테 한 명 한 명 다 내놓으면은요. 저라도 만약에 지금 제가 그 필수과에서 한다는 경우는 환자 한 명 받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죠. 겁이 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사관학교형 의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관학교형 의대는 어쨌든 무조건 공공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렇죠. 공공이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지 평가를 할 수 있죠. 네, 1년에 한 번씩. 네. 잠시 위중증만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사관학교형 의대를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 포스팅 하신 거 그 내용은 지금 어느 그 대선 주자께서 당연히 지금 벌써 대선급 주자들도 지금 이거를 벌써 포스팅 하실 정도로 할 정도로 지금 이게 벌써 드디어 사회문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해결책을 거기에 계시는 그 브레인 주변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내줘야 됩니다. 빨리 사관학교 그런데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아시다시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없어요. 없어. 예, 그러면 이거 어디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사회운동화 해야 예, 되겠다. 어디가 문제인지 아시겠죠?